이강민의 잡지사 2월호 19번째 페이지. 반만년 한국사가 이분의 머리에 수감돼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역사 감옥 박광일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이죠. 조선의 사법제도 또 형사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시간 관계상 못다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재판을 받고 유죄가 나오면 그 죄인들은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런 얘기. 바로 사법기구는 아니지만 형조에 속하는 이제 감옥을 관장하는 관청 전옥서라는 곳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슬기로운 조선 감방 생활 특집을 준비해 봤습니다. 선생님, 일단 그 옛날에는 감옥이란 말을 잘 안 썼습니까? 네, 감옥이라는 말은 근대의 말이고요. 보통 이제 기록에 등장할 때는 그냥 옥 한마디를 씁니다. 근데 그 옥자를 이제 옥편에서 예.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왜죠? 앞에도 개가 있고요. 개요? 네, 개사슴록 개가 있고 예. 그다음에 뒤에 중간에 말씀 원자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뒤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지? 개와 개가 네. 서로 짖는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서 싸운다. 다툰다. 네, 이렇게 다투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놓은 것이 옥이다. 옥이다. 재밌네. 그러니까 이제 이 옥이 가지고 있는 낱말을 풀어보면은 전근대 역사에서는 사실은 자유형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체형이나 생명형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목숨을 빼앗거나 해코지를 해야 돼요. 또 때에 따라서는 뭐 곤장을 치거나 이렇게 하는데 가둬두는 것 같고 그게 무슨 형벌이야.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근대에 있어서 근대 이후로는 이제 자유형이 가장 중요한 형벌의 한 형태이긴 하지만 이제 그 전에는 형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 하더라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던 것. 그래서 이 옥자에서 이제 그걸 볼 수 있어서 어떤 재판 이전에 잠깐 가둬두는 것, 요 정도로 이제 해석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근대 이후에는 이제 그 감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감옥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형을 받는 곳, 그 형의 의무를 다하는 곳, 형무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교화를 시켜야 된다. 교도소. 그리고 교도소. 잠시 가두어 둔다. 구치소. 이런 식으로 낱말이 이제 변화가 되었고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그 감옥의 역할도 변화가 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죄를 짓는 사람은 어느 시대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가둬놓는 게 기본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럼 그런 기록은 뭐 조선 전에는 전혀 없습니까? 아니요, 당연히 있죠. 가둬는 놨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가둬놓는데 그걸 이제 구체적인 형벌인가 이런 개념. 구치소 개념이네. 그렇죠. 이제 구치소 개념으로 해서 삼국지 위지 동의 전에 이미 부여에 감옥이 있었다, 둥근 감옥이 있었다. 그래요. 이런 기록이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고려 조선에 당연히 감옥에 가뒀다라는 기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감옥은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역사와 같이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형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이 이 사람을 구금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었고 죄를 지으면 남들과 동떨어져서 어떤 좀 그 안 좋은 곳에 갇혀 있다라는 어떤 공포감. 그다음에 이제 감옥을 지나가면서 저기에 갇히면은 형벌이나 또는 재판을 받는구나. 두려움. 이런 어떤 요소들 때문에 정근대 모든 시대에 감옥은 있었습니다. 약간 이제 구치소의 개념이고 거기서 나와서 이제 형이 집행된다는 거는 이제 뭐 징역살이보다는 그렇습니다. 뭐 매를 맞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가기 전에 신문을 받고 다시 들어오고 또 다시 재판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됐거든요. 그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 감옥의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조선 시대의 뭐 감옥 내지는 구치소라는 이제 관할했던 전옥서라는 관청인데, 그때는 이제 이전의 감옥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감옥의 형태는 아무래도 근대의 좀 그 벽돌 차가운 건물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전근대 역사에서 감옥에 대한 기록은 많지만 실제로 그 유물이 남아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굴을 통해서 그 털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그림을 통해서 옛 감옥 의 흔적을 찾아보게 되는데 흥미로운 부분은 이 감옥은 기본적으로 둥근 담장 안에 건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담장을 둥글게 쳤습니까? 유튜브에 사진을 띄워드렸는데 공주옥. 그렇죠. 충북 공주요? 그렇습니다. 충남. 충남 공주. 충청의 아들이네. 충청도를 잘 모르시는 충남 공주에 있던 조선시대의 옥이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둥그렇다. 네, 그래서 둥그런 안에 2채 또는 3채 정도의 건물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 저 안에 건물이 두 채, 세 채 정도. 그렇죠. 그래서 두 채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남자 감옥과 여자 감옥을 구분한 거고요. 예. 세 채가 있다 그러면은 그 남자 감옥과 여자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의 공간. 아, 간수방. 네, 그래서 이제 그 세 채의 공간이 있는데 예. 최근에 이제 경주에서 발굴한 그 감옥의 흔적입니다. 네. 그래서 남자 감옥과 여자 감옥이 있는데 남자 감옥이 조금 더 규모가 크고 여자 감옥이 조금 더 이제 규모가 작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네. 사실은 이거는 조선 중기 이후의 모습이에요. 조선 중기 이후의 모습이다. 예,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는 네. 감옥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세종 때 한번 마련을 하기는 합니다. 네, 네. 근데 세종은 워낙에 이제 생각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네. 야, 우리나라가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데 그렇죠. 에어컨 없잖아. 그러니까 겨울용 감옥과 아, 여름용 감옥을 만들어서 전국에 지어라. 근데 이 명은 내린 것 같은데 예. 그게 이제 실제로 적용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여름용 감옥과 겨울용 감옥 이게 뭘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궁금한데 그러네. 도저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당시에는 온돌도 많이 퍼지지 않았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아마 이제 그 벽을 좀 헐어가지고 구멍을 숭숭숭 뚫어서 좀 시원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분석을 궁금하다.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 전기에 이제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대형 감옥들이 필요했습니다. 예. 형조라든지 사원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형조에 딸려 있는 이제 어떤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가두기 위한 감옥을 관장하는 관청이었던 전옥서에 이제 대형 감옥이 있었는데 이 시기만 하더라도 남녀 구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혼성으로 가둬놨어요. 혼성은 아니고 그냥 널빤잖아. 아, 되게 허술하게. 네, 그러니까 여기 넘으면 누구든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감옥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네.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을 했던 거죠. 어떤 문제가? 그게 이제 실록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아, 요 기록이군요. 네네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양진이 아뢰기를 신이 들으니 전옥서와 의금부에서는 남녀의 옥을 구별하지 않고 같이 수용한답니다. 중죄인은 자기의 죄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이미 알므로 서로 간음하는 피해단이 없지 않습니다. 혹은 옥중에서 아기를 낳는 일도 있으니 담을 쌓아서 분리 수용하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리하라 했다. 오, 아기를 낳았다고 그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같은 러브하우스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 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삶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옥 안에 있는 동안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뭔가 원하는 바를 행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났던 것 같고 살림을 차렸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였죠. 그래서 그 전에는 남녀 감옥을 그냥 건물 안에 두고 그냥 이렇게 판자 정도만 막았는데 안 된다. 아예 동을 띄어라. 아,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그림처럼. 네, 그래서 이제 두 동으로 이제 남옥사, 여옥사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니까 역사를 바꾼 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거 관련돼서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이제 감옥도 나름 이제 변화를 겪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극에서 보면 이제 전형적인 이미지죠. 굉장히 좀 드문드문 세워진 굵직한 기둥 사이로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손을 빼가지고 죄수들이 한 번만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좀 읍소하는 장면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실제 뭐 저런 모습이 연출됐을까요? 어떨까요? 일단 저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만들기가 어렵다. 전국에 감옥이 많이 필요한데 네네. 저런 정도의 좀 굵고 네. 조금 어떻게 보면 규칙적인 재질의 나무를 구해서 저걸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힘을 쓰면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예전에 이제 습기에 취약했던 아래쪽 부분에 나무가 닿아 있으면은 그 부분은 이렇게 툭 치면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관리 감독 안 하면. 그러니까 저 모습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철로 된 감옥을 나무로 전환시켜서 만든 모습일 가능성이 많고요. 배우들 얼굴도 좀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잘 안 보이면 좀 문제잖아요. 그렇죠. 비싼 개런티 들여갖고 모셔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가장 쓰기 좋은 게 뭐냐면 담장이잖아요. 그 담장으로 한 중간 정도까지는 나무로 치고 그 위에는 얇은 나무들을 쭉 겁니다. 얇게 촘촘하게 촘촘하게 거는 거죠. 그래서 가두는 게 목적이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감옥의 형태와 조선시대 감옥의 모습은
조금 단락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조선 후기 옥을 보면 네, 맞습니다. 드라마와는 달리 굉장히 촘촘하게 그래서 이제 저 담장을 지금은 허리 정도였었는데 조금 더 올렸던 그림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밥은 어디로 넣어주나요? 이제 밥은 밑에 조그만 구멍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구멍으로 넣어주기도 했는데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밥 문제를? 네. 그럼 복지 문제는 조금 이따 또 해보기로 하고요. 원칙에 좀 빗나가는 생활을 한 죄인들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감옥이 워낙에 그 열악한 상태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겨울 여름이 굉장히 위생적으로나 건강의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 조항이 많아요. 그래서 보방이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안 되면 집에 가서 잠깐 있다 와라. 집에 잠깐 보내주는구나. 네, 그래서 치료하고 병이 좀 나으면 다시 감옥으로 와라.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버팅기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요 규칙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옥졸들의 재량권이 커집니다. 옥졸은 옥을 지키는 간수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재량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저 사람 집에 왜 보내줘서 그러면 규칙에 보방이라는 규칙이 있는데 지금 전이감이나 해민서에서 의사가 와도 안 된다고 해서 보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재량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집에 가서 좀 쉬다가 다시 오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옥졸들한테 이제 뇌물을 줘서 내가 저 옆에 저 A파를 그 개천파를 우리 종로파가 가만둘 수 없다. 지금 같이 갇혀 있는데. 그래서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해서 실제로 기록성에 보면 옥졸을 매수해갖고 옆에 가서 살인을 저지르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 옥 안에서? 네, 옥 안에서. 옥중살인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금 뭐 범죄 드라마의 모습이 조선시대에 똑같이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졸들한테 좀 뒷돈 좀 건네주고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옥졸들의 권한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옥졸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사실은 슬기롭게 여기를 버티느냐 버티지 못하느냐라는 결정적인 어떤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심지어 옥 안에 굉장히 좀 신분이 높은 사람이 들어와도 옥졸들이 막 하대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렇죠. 이제 옥졸은 형식적으로는 이 사람이 지금 아직까지는 취조 중이니까 이게 유죄가 날지 무죄가 날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는 자식 상관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간 그 순간 옥졸한테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다 나중에 무죄 나오면 어떻게? 무죄 망하는 거 나와도 옥졸은 이제 그러면 이제 자기는 원칙대로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뭐 무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체도 건강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련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어떻게든지 술 하나 구해서 옥졸들한테 술 한 잔 따르면서 제가 밖에서 익히 성함은 들고 있었습니다. 훌륭하시다고 들었는데 역시 훌륭하시군요. 이런 어떤 말을 섞어 가면서 고개를 굽혀야 되는 거고 인지상정이죠. 그러네요. 옥졸 제가 옥졸이라고 생각하면은 여기 왔는데 뻣뻣해요. 안 되죠. 그럼 이제 원칙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쪽으로 대할 거고 그다음에 와서 이 사람 굉장히 강직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한테 고개를 숙여요.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럼 원칙 중에서 가장 좋은 쪽으로 그렇죠.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데 그 아까 재량권이 크다고 했으니 여기에 이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옥졸의 권위가 굉장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이 그 옥에 갇혔나요? 이제 보통 중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옥에 가두는 죄가 없었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재판을 계속한다는 얘기는 형조나 의금부, 사원부에서 뭔가 중죄인을 다룬다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양반들이 많이 잡혀옵니다. 왜냐하면 역모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돼서 그만한 중죄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련된 것들 사람들이 잡혀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상황이 열악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은 감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여기서 30년, 40년 어떻게 보면 갇혀 있진 않지만 가는 순간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는 순간 내가 언제 나가지 못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건 재판받으면서 죽을 수도 있고 또 그 재판의 고문의 후유증으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감옥에서 잘 돌봐주지 않으니 추위나 굶주림으로 죽을 수 있겠다라는 공포감이 당대 사람들한테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역사극 보면은 이제 목에 칼을 차거나 뭐 이제 발에 그 착고라고 하나요? 그렇죠. 발에 차는 착고 이런 거를 실제로 옥 안에서 차고 있었나요? 근데 이제 옥 안에서도 이제 차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보통 한 4가지 정도가
이 신체를 압박하는 구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칼 같은 경우 가라고 하는데 네. 요거를 이제 차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었고요. 요거를 이제 보통 중간 이상의 범죄자들은 거의 대부분 찹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서 남자들 네. 같은 경우라면은 이 손의 자유를 빼앗아요. 그래서 손의 자유를 빼앗아서 추라고 하는 수갑 같은 거를 차는데 근데 그 수갑이 지금 하는 것처럼 두 손을 매는 게 아니라 네. 한 손을 아까 그 가에다가 네네.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채워요. 아, 칼이랑 연결해서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보통 오른손으로 하는데 오른손을 이렇게 걸고 네. 여기다가 다시 묶어서 그래서 이제 이걸 못 움직이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쇠사슬을 달아서 혹시 이게 벗어나더라도 빨리 달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좀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굉장히 중죄인일 수도 있지만 칼차긴 또 애매해요. 그럴 때는 이제 여러 명을 한꺼번에 할 때는 그 한 구멍을 한 8개 정도 뚫어서 2명씩 발을 한 4명 정도 서로 번갈아 가면서 묶고 해서 딱 묶는 방식. 요게 찾고. 그게 요런 그럼 최악이네요. 죄인 입장에선. 최악이죠. 그러니까 발을 못 움직이는 게 최악인데 네.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수갑을 원래 한 손만 차야 되는데 네. 두 손을 묶은 경우가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벌어져서 이제 한 손을 묶는 것에 대한 그래서 여성들 그다음에 노약자들은 이 한 손만 이 추를 채운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기 지금 유튜브에 띄워드린 그림에서 오른편에서 지금 착고를 집단으로 차고 있는 거죠? 네, 착고를 집단으로 차고 있는데 분위기상으로 보면은 두 분이 지금 그 칼을 차고 있진 않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착고만 차고 있고 손도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담소를 그러네요. 좀 분위기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로 오셨어? 변호사는 어떻게 쓰셨어? 생각보다 좋아 보이는데. 이번에 괜찮은데 써갖고 이번에 나갔다던데 잘 나가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저쪽에 가라고 하는 칼을 쓰시는 분은 조금 무거워 보여서 지금 무릎 꿇고 있고 그러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찾고 차면 한 명이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떡하나요? 풀어주나요? 아니, 한 명은 이제 간수가 쫓아가야죠. 한 명 따라 이거 풀어가야죠. 풀어는 가야 되는데 이제 조선 후기 기록에 보면은 이제 그 선교사들이 판단할 때 감옥에 아무리 봐도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조선이란 나라는 더럽기도 하고 열악하구나 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가설이 가능합니다. 일단 사람이 사는 곳에 화장실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장실은 사실은 외부에 빼서 잠깐 간수랑 다녀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보통 오후 4시경에 이제 점호를 합니다. 오후 4시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점호를 하니까 그 점호할 때 잠깐 나갔다 왔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화장실이 멀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밖으로 빼내기 어렵다면은 조선의 특수용품. 요강? 그렇죠. 그 용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요강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지금 우리가 아는 요강은 독일로 좀 고급스럽게 만들었지만 그 당시에는 뭐 톡이라든지 나무로 만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운영을 했다면 그치. 그러니까 서양에서 오히려 18, 19세기에 화장실이 없어서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가 바라봤던 시선에는 약간의 이제 미흡함이나 또 때에 따라서 오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옛 기록을 살필 때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지. 우리가 가뜩이나 백이민족인데 바지에 보라고 하진 않았겠죠. 뭐가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뭐 닦지는 않았다라는. 또 거기까지 나중에 한번 들어가죠. 네, 화장실은 한번 뭐 좋습니다. 자, 과연 이들의 감방 생활이 슬기로웠을지 아니면 정말 뭐 지옥 그 자체였을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뭐 죄인들의 생활에 대한 기록이 또 있나요? 죄인들의 생활과 관련해서 이제 흥미로운 것들이 남아 있는데 사실은 감방 생활했던 일반 평민들은 그 기록을 남겨놓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형조나 또 때에 따라서는 전옥서의 기록은 위에서 바라본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록은 굉장히 형식적이나 원칙적인 내용만 담겨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감옥에 갇혔던 양반이 그 기록을 남겨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바로 유성룡 선생의 아들이었던 유진. 엄청 명문가네. 명문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병산서원에 두 분을 모셨는데 선생님으로 모셨는데 한 분이 유성룡 선생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이 유진 선생입니다. 부자를. 그러니까 아드님이지만 굉장히 학문적인 성취가 높았기 때문에 후학들이 선생님으로서 모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영모와 관련해서 한 넉 달 동안 서울의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감옥에 갇혔을 때 당시 분위기가 양반이 어땠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호출 명령이 떨어집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니 그러니까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 다 같은 집안이잖아요. 하회마을에. 그러니까 같이 많은데 이쯤 유진이 잡혀간다고 하면서 형님들이 오셔가지고
죽그릇을 들고 온 거예요. 죽을 왜 들고 오죠? 멀리 가니까 네.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요. 바로 근무도서 끌고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죽을 먹여서 일단 가는데 보양을 해라. 들이켜고 가라. 하라고 해서 보내면서 제가 보기에는 후속 가족들이 쫓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으로 도착을 했는데 이제 유진 선생이 양재역쯤 오니까 양재역이요? 예, 양재역이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지방에서 올 때 서울로 가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관문이었는데 네. 여기에 오니까 이제 자기 신세가 안타까운 거죠. 예. 유서를 씁니다. 약간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하셨구나.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죄는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지만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감옥에 갇혀서 죽은 사람이 여럿이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유서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딸밖에 없는데 나중에 내 재산은 집안의 양자를 들여서 부인께서 이리 하시오라고 부인에게 유서를 써요. 그러니까 당시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결국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전옥소에 갇히는데 네. 갇히고 한두 번 신문을 받았는데 기절해 버려요. 너무 가혹해서. 그러니까 조선의 양반들이 때로는 굉장히 신체적으로 강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책만 읽은 분들도 있었을 텐데 네. 이걸 견디지 못하고 기절을 해버립니다. 예. 그런데 감옥에서 별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시 이제 영의정이었던 이덕형이 유성열 선생하고 굉장히 친했잖아요. 이덕형 한음인가요? 한음. 한음. 예. 한음이 그 당시 영의정이었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 지금 아무리 그래도 재상의 아들이 안에서 죽게 하는 건 곤란하다라고 예. 탄원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잠깐 어떻게 보면 몸을 좀 추스렸다가 다시 들어오도록 하는 데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 과정을 겨우 반복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보방 허락을 받지 못했으면 네. 죽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 이제 감옥에서 죽는 경우가 이렇게 나타나서 예. 그런데 결국 이제 나중에 이제 무죄로 풀려나서 재판에 이제 빠져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유진 선생이 감옥에서의 어려웠던 일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옥졸들이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야, 옥졸들이 심지어 그 류성룡 선생의 아들도 괴롭힐 수가 있구나. 네, 옥졸들이 와, 그렇게 괴롭혔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예. 왜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그랬더니 옥졸들이 자기를 잠을 안 재웠다는 거예요. 잠을 안 지었다? 뭐.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계속 주변 사람들을 노래를 시켰답니다. 돌아가면서 노래 한 소절씩. 그러니까 옥졸들은 어차피 밤새 지켜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MP3 아니면 그렇죠. 이제 예. 뭐 이제 무선 이어폰.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MP3 듣고 언제적 MP3죠? 그런 무선 이어폰. 무선 이어폰 예. 음악 들으면서 이제 네네. 뭐 이렇게 들으면 되는데 네. 당시 감옥 옥수들 심심하니까 나 김계동 너 이삼돌 진짜 그런 사람들 너무 싫어. 그런데 이제 유진 선생은 예. 아파서 내가 내일이나 모레나 이러고 그치. 있는데 체면도 있고. 이 계속 노래를 부르는데 당연히 또 그 사람들이 부르라고 해서 부르는 노래가 네. 어찌나 유진 선생 본인을 시킨 건 아니고 주변에서 계속 시끄럽게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유진 선생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그 다음에 또 아침에 가서 또 신문 받아야 되고. 그렇지. 이게 이제 스트레스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고참들이 예. 어디서 오셨어? 안동 시골. 그런데 저기 끝에 제일 바람 들어오는 추운 데로 보냈다고. 자리를 배정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니 시골 내기라고? 이거 신참이잖아요. 여기도 고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참이 좀 잘 봐줘야 좀 따뜻한데 좀 발 뻗고 잘 수 있는데 똑같네요, 지금.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아마 유진 선생이 주변에 정보를 얻었던 것 같아요. 집안 식솔들이 예. 음식을 맛있게 차려서 사식을 들여와서 그게 되는구나. 이거를 본인이 먹는 게 아니라 예. 고참들. 대접을 했구나. 아마 이 얘기 들으시면 이제 군대 갔던 분들 예. 집안에서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고기 반찬 같은 거 주면 이제 바로 그 대우가 달라지는 그러면 거죠. 이제 확실히 명문가의 자제는 다르셔. 배운 분은 다르셔 하면서 이제 가운데로 상석. 상석으로 뭔가 이제 좀 편한 자리들을 마련해 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데는 크게 다르지 않았구나. 너 여동생 있냐 이런 것도 물어봐요. 그거는 신분 차이 때문에 아마 안 물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요 정도의 그 열악한 처우면 탈옥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조선시대 희대의 탈옥수 이런 사람 없습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희대의 탈옥수가 없고요. 그냥 잔잔한 탈옥수들. 잔잔한 탈옥수 기록은 있나요? 네, 잔잔한 탈옥수가 이제 몇 있는데 재밌는 탈옥수들이 몇 있더라고요. 이제 문종 때 기록인데요. 이제 문종 때 이제 오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관료였었는데 그러니까 뭐 뇌물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시기는 문종 때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문종 때 탈옥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탈옥을 했냐면 그것도 나오나요? 예, 거기 기록에 나와요. 예. 그래서 그 부인이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그 저거를 온 거, 면회를 온 거죠. 그리고 여종을 한 두엇 데리고 왔다 그럽니다. 네. 그럼 뭐 면회를 하니까 또 간수들은 네. 잠시 네. 자리 비켜주는 그렇죠. 게 한 10분 정도 줘야죠. 예, 인지상정이잖아요. 예, 예. 그럼 뭐 또 양반집이고 하니까 네. 그러고 이제 부인이 갔어요. 네. 점호를 하는데 저기 지금 칼을 차고 있는 네. 죄수가 아, 이상한 거예요. 바꿔치기했구나. 여종으로 바꿔치기 한 거. 그 여종은 뭐가 돼? 아. 그러니까 뭐 너의 가족은 내가 돌보마 뭐 이러지 않았을까.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 오명이라는 사람을 뒤쫓았다까지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뒤쫓았다. 잡혔을 겁니다. 아마 조선시대는 못 잡기가 거의 어렵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왜 문종대가 중요하냐면 예. 아까 남옥사, 여옥사를 구분한 게 중종대라 그랬잖아요. 네네. 문종대는 그냥 판때기로 남자 여자 큰 구분 없이 그렇구나. 했으니까 예.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오명이라는 분은 네. 부인 덕분에 여성으로 변장을 해서 빠져나간 드라마에서 흔히 있을 법하고 저거는 너무 클리셰가 아니냐라고 예리지만 역사 기록에 나와 있는 거라서 사극 만드시는 분들은 충분히 쓰셔도 근거가 좋다.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을 그 것 같아요. 여종을 포커스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야는 네. 어떤 삶이 있었고 또 어떤 게 있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정연간 이후에 보면은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탈옥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도둑들 한 20명 들어왔다 20명이 통째로 탈옥했다 이런 기록들이 지방 감옥들에서는 나타나는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율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죄수들하고 재판을 왔다 갔다 받으라는 과정에 갑자기 무례배들이 등장을 해갖고 옥졸들을 때려가지고 예.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탈옥이 된 거죠. 야. 그래서 이제 당시 탈옥이라는 표현은 안 썼고요. 네. 반대할 때 반자를 써서 반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옥. 그래서 역사 기록에 반옥이 등장을 하면은 요거는 감옥을 빠져나갔다. 야. 지금으로 치면 이제 프리즌을 빠져나갔다. 브레이크했다. 네, 이렇게 이제 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고율량의 탈옥 과정, 그럼 이 무례배들은 누가 수배를 했을까? 그랬더니 또 훌륭한 사위를 두셨더라고요. 용구령이라고 하는 사위께서 예. 사람을 불러다가 네. 뒀는데 이 사람들이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여진족입니다. 용씨, 예. 용골대. 그러니까 고윤양, 용구령. 그러니까 우리 이름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이제 이 사람들이 조선의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서 작은 죄를 저질렀는데 자기네들 보려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탈옥을 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으로서 이제 외관이라든지 이런 데 갇혀 있다가 탈옥한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탈옥 케이스는 여러 남아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문을 빵 부수고 네. 용감하게 용맹하게 탈옥한 케이스보다는 이렇게 이제 빈틈을 노려서 그러네. 약간 전략적이네. 막 예. 숟가락 파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네. 예. 그것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감옥들을 만들 때 이제 지붕이 기와지붕 경우가 많았는데 그거는 이제 초가집은 지붕 위를 뚫고 나갈 수 있지만 위로? 이제 기와집 같은 경우는 나무를 얹고 그게 또 기와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뚫고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이렇게 전옥서와 조선의 옥 이야기 해봤고요. 마치기 전에 시작할 때 형무소 얘기 잠깐 해주셔가지고 이제 지금은 역사관이 된 서대문 형무소 이야기를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보통 서대문 형무소는 뭐 이제 예전에 서대문 형무소 서울구치소 그러다면 다시 이제 지금 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형무소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얘기는 근대 일제 강점기 전후로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를 이제 형무소문 형무소가 어떻게 그게 역사관이 되느냐? 그러니까 형무소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형무소 자체를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네. 여기에는 이제 큰 의미가 있는데 형무소에 갇혀 있는 사람이 보통의 사람이고 형무소 밖의 상황이 보통이 아닌 경우였다라는 거를 대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은 보통인데 네. 그 사회 자체가 보통이 아니었고 그렇죠. 비이성적이었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을 가두었으니 그 사람들의 내력을 살펴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된다. 네. 그래서 형무소가 역사관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네. 또 때에 따라서는 그 형무소 자체가 그 시대에는 감옥이지만 네. 시기에 지나서는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오히려 제대로 된 사람들이었을 그러네요. 수도 있다. 예. 이런 것들도 보는 것. 그래서 가치관의 전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저도 이제 가까워서 몇 번 가는데 뭐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 가도
뭔가 좀 그런 묘한 에너지가 형무소 안에서는 느껴지고 그렇죠. 형무소 바깥은 또 되게 공원처럼 잘 해놨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족 단위로 많이 나들이 가시던데. 그렇죠. 시간 이제 되시면. 그러니까 이제 곧 이제 뭐 3.1절 뭐 이런 어떤 시기가 그러네. 됐을 때 그 안에서 갇혀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왜 나는 옳은 말을 했는데 갇혔을까? 그러면은 그걸로 그 시대의 어떤 상황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점. 네. 그래서 역사관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슬기로운 조선 감방생활 특집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